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햄치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왜 길에 떨어진 걸 함부로 줍지 말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부도가 나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가족 4명이서 발 디딜 곳도 없는 원룸에서 살다 저번 주쯤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집 주변에 항상 보이는 커다란 점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빼고는 경치도 좋고 큰 산도 있어서 공기도 엄청 좋았어요. 집도 어느 정도 크고 경치도 좋으니 옳았구나 하며 평소 좋아했던 산책도 할 겸 마트 심부름을 받아 노래를 들으며 신나게 마트로 향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눈이 너무 아픈 겁니다. 진짜 누가 손으로 막 파는 느낌도 들고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발버둥을 칠 정도로 눈이 아팠습니다. 아파.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딱 고통이 멎었습니다. 서서히 낫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팍 정신이 차려지면서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길바닥에서 뭔 짓인가 싶어 후다닥 일어나 옷을 탈탈 터는데 제 신발 밑에 노란 종이 같은 게 깔려있는 겁니다. 뭐야? 부적 아냐? 오! 실제 사진! 진짜 길바닥 아스팔트에서 죽자마자 찍으신 실제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부적일까?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건 끽해봐야 세로로 좀 긴, 그러니까 2글자 정도 적혀있는 부적이었는데 신기가 조금 담긴 종이라 생각하고 그 커다란 점집에서 떼온 건가 하며 마트로 향했습니다. 야, 그걸 왜 줘? 미쳤다고 줘! 버려 당장! 마트 심부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띵가띵가 놀다가 맞다! 하면서 아까 그 종이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살짝 공포심이 들기도 하고 그냥 태워서 버려버려야지 싶어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화장실에서 후다닥 그 부적을 태웠습니다. 혼자? 왜 비밀로? 혼날까봐. 그럴 줄 알았어. 길에서 뭐 주워봤다 하면 엄청나게 혼날 게 뻔하니까요. 근데 유튜브 무당 피셜 또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부적 같은 건 집에서 함부로 태우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미 태웠어. 선 검색 후 태움이 아니라 선 태움 후 검색.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카톡. 카톡이 왔네. 동생 안녕? 인형 귀여워 어때? 인형 귀엽네요. 카톡. 동생 예쁘대. 인형이. 누구야? 카톡. 동생 좋아한대. 인형이. 인형 동생 좋아한다. 인형 동생 보면 웃는다. 그때처럼. 이거 아니야?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인형이 너무너무 고맙대 동생. 누군데 이거? 왜요? 인형이 동생 맘에 든대. 엄청. 와! 인형이 동생 엄청 예뻐한대. 많이 고맙다고 해주세요. 인형이 동생 손도 잡고 싶대. 저 손 냄새나서 안 돼요. 무슨 대화야 이게. 글 쓴 햄치즈 아방한 거 맘에 든다. 잡고 싶대. 꼭. 제 손은 안 이뻐요. 이쁜 남자아이 손 잡으라고 해주세요. 전화번호, 연락처, 카톡 아이디 뿌리고 다닌 적도 없고 어디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손잡고 싶다, 이쁘다 하는데 저도 거기에 응해주면 진짜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저와 정반대인 남자아이 손잡으라고 나 냄새나고 안 이쁘다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러고 나서 더 이상 채팅할 수 없는 상대라 뜨며 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채팅할 수 없는 상대? 카톡 탈퇴한 거야? 뭐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냥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요. 이게 시작이었나 봐요. 그날부터 집에서 자꾸 절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 냄새가 나길래 뭐지, 아까 부적 태울 때 환기가 덜 됐나 하며 방으로 그냥 들어가 창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엄청 심한 두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토할 것까지 속이 아프고 메스껍고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이러다 이거 죽겠다 싶어 창문에 몸을 반쯤 걸친 채 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뒤는 전부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어머니 말로 제가 침을 줄줄 흘리고 창문에 몸을 반쯤 걸친 채 멍하니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야, 너 미쳤어? 야, 햄치즈 일어나! 정신 차려! 어머, 얘 왜 이래? 어머, 야 미쳤어? 일어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정신을 반쯤 놓은 채로 멍하니, 그렇게 멍하니 있으니 너무 무서우셨다고 하네요. 이러고 끝입니다. 엥? 허무해. 카톡을 보낸 사람은 누군지, 눈은 왜 아팠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안과 예약해뒀어요. 뭐야? 현재 진행형이야? 얼마 안 된 얘기야? 여러분들도 이상한 종이나 물건들 줍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 더 생기면 또 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21일에 추가됐대요. 오늘인데요? 차에 치였습니다. 튕겨져 나가고 깔리고 뭐 그 정도로 심하게 치인 건 아니지만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생활하고 있고 물리치료만 주구장창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아직도 아프고 아리고 계단은 아직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진짜? 어머머머머머,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눈이 파여있어. 햄치즈 눈이 아까 파일 듯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왼쪽 다리에도 약간 솜이 없는 것 같아요. 저주 인형 아니야? 귀도 없는데? 걱정돼. 요 부적 혹시 해석할 수 있는 현직 무당 햄치즈 안 계신가요? 나 궁금해. 지식인 고고? 아, 그럴까? 됐다. 아, 진짜 답변 올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것 같아. 시내를 벗어나 도로를 달리면 나오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 위치한 저희 가게. 자갈로 된 커다란 주차장과 자갈로 된 주차장 있는 식당이면은 진짜 좋은 식당인데, 가게 앞으로 자리한 화단, 뒤로 들어가면 나오는 큼직한 주방과 뒷마당, 정말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찍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건 갑작스레 결정된 재개발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희 가게를 포함한 식당가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장사를 하던 주변 가게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만 빼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사를 해왔고 음식에 만족을 하는 손님이 많았으니 단골들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한평생 장사를 하셨던 할머니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치, 할머니 애정이 엄청 크시겠죠, 식당에. 그렇게 저희는 그 텅 빈 식당가에서 유일하게 장사를 하는 가게가 되었어요. 저희 가게 2층에선 가게를 하는 7년 중 3년을 함께 일해주셨던 중국인 이모가 묵고 계셨어요. 이모가 가게에서 일하시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이모의 국정 문제로 살고 계시던 집 주인과 다툼이 있었고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는 이모의 말에 할머니가 흔쾌히 내어주신 공간, 그곳이 바로 2층의 그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엄청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고집 있다는 말을 좋게 뭐라고 하지? 뭔가 강단이 있으시다? 그래, 강단 있으신 것 같아. 할머니 성격이 되게 강단 있으시고 뚝심 있으시고 신념 있으시고 본인만의 철학 있으시고 곤조 있으시고 소신 있으시고 가치관이 뚜렷하시고 강건하시고 끈기 있으시고 할머니 스윗하시고 철학 있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심지가 굳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똘똘 뭉쳐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모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손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희 가게 마감 시간은 10시였어요. 열무김치, 배추김치, 반죽 등등 여러 재료 준비를 소량으로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던 중 그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손님은 아주 키가 큰 남자였어요. 멀끔한 차림에 바람막이와 가방을 메고 등산화를 신은 게 꼭 등산을 마치고 온 사람 같은 모습이었죠. 남자는 마감 시간이 다 됐다는 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물막국수 하나 주세요. 먹을 줄 아네. 뭐? 막국수는 차가워야지, 그지? 저희 집은 면을 반죽하고 직접 뽑아 사용해서 이미 불을 끄고 물을 뺀 가마를 다시 끓이려면 한참이나 걸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남자에게 전하자 저희가 반죽하고 직접 뽑아 사용해서 이미 불을 끄고 물을 뺀 가마를 다시 끓이면 한참이나 걸리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마감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개빡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까지 눈치를 줬는데 남자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병할 시간이 지나고 음식이 나오자 남자는 얼마 동안 굶은 사람처럼 기침을 해대며 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식탁 위에 10,000원 장을 올려두었어요. 와, 얼죽막, 얼어 죽어도 아이스 막국수. 상을 치우러 다가가 돈을 주머니에 넣고 그릇을 드는 할머니에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가. 됐어. 가면 또 와. 하고 남자를 배웅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 밀려 가게 문 앞까지 간 남자는 다시 말했어요. 위에 사람이 살죠? 그 말에 가게에 있던 모두가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애초에 식당이 목적인 가게에, 그것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어 사람이 거의 없는 동네에 사람이 산다고 누가 유추나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모가 지내는 그 방은 창문이 없어서 밖에서 누군가 불이 켜져 있거나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조차 없는 구조였어요. 어서 쫓아내요. 남자가 말했어요. 남자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아주 여유로운 뒷모습으로 퇴장했습니다. 무슨 드라마에서 신이 왔다 간 것 같은 대사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음식을 대접을 안 해줬다면 얘기 안 해줬을 것 같지 않아?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는 느지막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모는 마지막 날 전까지 짐 정리를 도와주시다가 아들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 정리를 마치고 옷장만 남았을 때였어요. 저와 엄마가 옷장 속 작은 서랍을 열었을 때 덜그럭 하고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옷의 끝이 서랍 안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서랍을 빼내어서 확인을 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샛노란 종이에 검붉은 글씨로 적힌 부젓이 아니라 부적이 못에 박혀 있었거든요. 또 부적이야? 그 부적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옷장 뒤쪽 벽에서만 셀 수 없이 많은 못들이 박혀 있었고 거의 전부가 샛노란 부적이 박힌 채였죠. 아니 무슨 부적을 못으로 박아나, 걔 상여자네? 그냥 붙여놓으면 되지. 그날 이후로 이모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이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중국에서 쓰이는 기운을 부르는 부적일까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스님과 무당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했거나 누구한테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좋은 기운과 기운을 부르는 부적은 아니에요. 그저 찜찜한 일로 넘기자는 말과는 달리 이모가 가게에서 지냈던 2년 동안 할머니는 앓고 있던 당뇨가 심해져 왼쪽 약지 하나를 잘라냈고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작스런 암으로 돌아가셨으며 멀쩡하던 엄마의 디스크가 터져 2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엄청 좋지 않았어요. 어머. 할머니는 티는 안 냈지만 그때 이모를 쫓아내라고 말했던 손님이 자주
꿈에 나왔다고 해요. 이모는 왜 저희 가게에 그렇게나 많은 못을 박았을까요? 은혜를 개똥으로 갚네 진짜. 그 남자는 뭐였을까? 근데 뭔가 나는 다 같이 봤으니까 귀신이라기보다는 무당 아니었을까?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가 딱 지나치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그래서 들어와서 막국수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여유롭게 웃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다 보인 거야. 아니면은 뭐 자기가 모시는 신령님이 말을 해줬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 지커님 지식인의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제대로 된 댓글일까? 그림이나 한자를 100% 해석한 건 아니나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한자들이 하늘천, 발글건, 말글점, 사람인, 말글고, 사사모 등을 사용했고 또 예쁠봉, 풍채풍으로 보여지는 한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한 해를 개인적인 탈 없이 좋게 보내라는 의미처럼 복을 비는 그런 부적인 것 같습니다. 또 간혹 이런 부적을 우연히 주운 경우가 폐가나 무당집 근처일 경우, 무당집 근처잖아! 또는 그런 곳에 자주 가던 사람이 주웠을 경우엔 의도치 않게 주변에 있는 령들과 본인이 부딪히면서 기이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럴 땐 빠르게 비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질문자분께 별탈 없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분 진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어. 이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 여러분 길가에서 함부로 춥지 말자. 3학년 여름이었던 것 같다. 그날도 일찍 등교해서 책상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인 덕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등교 시간이 빨랐다. 익숙한 교과서 끝에 차가운 코팅이 만져졌다. 의아했던 것은 그 위로 종이 쪽지 같은 것의 감촉도 느껴졌다는 점이다. 교과서 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꺼내며 위에 있는 노란 종이 쪽지도 함께 꺼냈다. 노란 종이 쪽지? 그 쪽지에는 행운의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설마 이 행운의 편지를 주변 사람 9명에게 보내고 F5번을 99번 누르지 않으면 팔척 귀신이 집에 찾아오는 그 행운의 편지? 영국어로부터 시작됐다는? 명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기억을 되살려 재구성해보자면 이러하다. 또 적인 줄 나도. 행운의 편지. 이 편지를 사흘 안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매일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땡땡 지역에 사는 11세의 한 남성은 이 편지를 무시하고 3일 후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일주일이 되던 날 숲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흔한 행운의 편지네. 어려서였을까?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나 내가 이 편지를 무시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고민만 하다 이틀이 지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사실 전날 밤에 편지를 써두었다. 누구에게 보낼지 정하지 못했을 뿐. 아 이걸 어떻게 보내. 그 사람한테도 잘못하는 건데. 나름 나인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평소 글씨체와 다르게 쓰는 방법을 선택했다. 어차피 아버지와 등교하기 때문에 내가 등교하는 시간에 교실엔 아무도 없다. 기회는 그때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바짝 긴장한 채였다. 두근. 평소에 친구들 사이에서 평이 좋지 않던 남자의 이름을 편지 위에 적어 그의 자리로 갔다. 나는 편지를 그 안에 쑤셔받기 위해 꽤나 힘을 들여야 했다.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거운 죄책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다시 그냥 편지를 빼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다가서는 순간 드르륵 문이 열렸다. 아버지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난 그 편지를 회수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사흘간 나는 불편하게 지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자 차차 잊어버리고 평소처럼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편지를 넣은 지 딱 4일째 되던 날 조례 시간이었다. 그 남자애가 학교에 오지 않은 것이다. 그 애와 친했던 아이들이 선생님께 이유를 물었지만 어쩐 일인지 선생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하필 4일째 되던 날이라 신경이 쓰였다. 여기 4일째 되는 날에 뭐 있다 그랬나? 3일 후 부모님을 잃었다. 어쨌든 수업을 듣고 5교시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한참 공부를 하고
아버지께서 6시에 퇴근해 오셨다. 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하는 말씀을 엿듣게 되었다. 지준의 반 학생이 뭐 진상을 당해서 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네. 밥은 미안해. 아니야,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당했네. 잘 위로해주고 죽이라도 사가지 그래. 아버지께 양복을 꺼내주며 어머니도 거들었다. 난 그 자리에 어른 듯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다. 2번 자책. 소설이야? 아버지는 새벽에야 돌아오셨다. 나는 오만 생각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았다. 아버지께서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안 잤어? 응. 있지.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학교에 행운의 편지라는 거 돌고 있니?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듯 아버지께서 말하셨다. 난 당황해서 아빠를 올려다봤다. 아마 표정에서 티가 났을 테다. 그랬구나. 걔가 자기가 편지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계속 울더라고. 자기 탓이 아닌데.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다. 나는 확신했다. 내가 편지를 보낸 그 남자애일 거라고. 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 때문에 그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먹먹함과 고통이 몰려왔다. 난 숨죽여 울면서 그에게 수십 번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3. 진짜 불행은. 그때 난 미화부였다. 교실 뒤 게시판을 꾸미는데 생일 달력을 만들게 되었다. 그 친구의 생일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적어서 게시했다. 게시판을 바꾸고 며칠 후 그 남자애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복도로 불러냈다. 나는 괜시리 긴장해서 조마조마하며 복도로 나갔던 것 같다. 너야? 뭐가 다짜고짜 너냐고 묻길래 나는 너무 당황해서 과하게 반응하고 말았다. 그 애의 눈에는 어린 나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저기가 있었다. 너가 편지 보냈지. 무슨 편지? 남자애는 한숨을 푹 쉬며 편지를 보여줬다. 솔직히 몰랐어. 근데 너 이름 잘못 적었더라. 내 이름 이우연이 아니라 이우헌이야.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 하지 마. 생일 게시판 너가 적은 거 다 알아.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편지에 이름을 잘못 적었다. 게시판에도 그 애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너 지금 거짓말하면 앞으로도 거짓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난 두려웠고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었다. 너 뭐래? 뭐 행운의 편지 말하냐? 남자의 눈이 조금 커졌다. 너 그걸 믿어? 나 그거 받고 그냥 버렸거든? 그리고 솔직히 네 이름 잘못하는 걸로 날 의심한다고? 나만 너 이름 잘못한다는 증거 있어? 허를 찌른 듯 했다. 그 녀석은 우물쭈물하더니 그거 진짜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편지 때문에 걱정돼서 빨리 오라고 쫄랐어. 그래서 원래 자고 오시는 건데 그날 밤에 왔다고. 그래서 그 도로에서 죽었단 말이야. 편지 때문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냈으면, 애초에 너가 안 보냈으면 엄마한테 빨리 오라고도 안 했다고. 난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다. 뉴스에서 22중 추돌 사고를 봤던 기억이 있다. 아직까지도 진상조사나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아무튼 난 그런 거 보낸 적 없어. 보니까 내 글씨체랑도 다른데?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러 다르게 썼으니 당연히 달랐다. 그 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연히 나일 거라고 생각한 듯했다. 안 되는데. 나 넌 줄 알고 너한테 편지 썼단 말이야. 언제? 4일 전에. 그럼 이미 사흘은 지나고도 하루가 더 지났다. 난 머리가 하얘진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았다. 난 아버지께 달려갔다.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선배의 질문을 받고 있었다. 다행히 아빠는 무사하다. 나는 빨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애원했다. 놀란 아빠는 무슨 일인지부터 물었지만 난 그럴 시간도 없었다. 나를 뒤따라온 그 남자애는 나를 도와 아버지께 부탁했다.
그 애는 자신이 잘못 짚었다고 이미 믿고 있는 듯 이번 일에 책임감을 느낀 것 같았다. 아버지는 우리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전화하셨고 어머니까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 주셨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그때 갑자기 그 남자애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이 풀렸나 싶어 돌아보니 주먹을 꾹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난 못 박힌 듯 서서 그 애의 떠는 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들도 순간 조용해졌다. 왜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받았는데, 나도 같았는데. 곧 그 소리는 울음으로 바뀌어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다가가서 위로해주려 했지만 안 들리는 것 같았다. 아마 이중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이다. 잘못 짚어 애먼 사람의 부모를 죽게 만들 뻔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임에도 아무 일도 없는 타인을 보며 또 울분이 터졌을 거다. 나중에 그 남자애에게는 사과의 카톡이 왔지만 나는 답할 수가 없었다. 지금이야 그런 편지 따위 믿지 않지만 어머니의 사고를 자기 탓으로 돌려 어린 10살 아이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쩌면 내가 그 편지를 안 보냈다면 그 친구의 어머니는 외근이 끝나고 참사 뉴스를 들으며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지금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도 거짓말해야 해 라고 했던가? 그래, 그 말은 불행이다. 그 비밀을 갖고 매일 자책하며 살아가는 나는 실로 매일 불행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놀라셨겠지만 창작입니다. 사실 놀라지 않았어요. 창작 같았어요. 근데 그거 진짜 깔끔하게 잘 쓴다. 너무 편하네. 제가 딱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더빙할 거를 다 계산을 하고 적으신 것 같아가지고 읽을 때 너무 편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무지조스는 여기까지. 이 채널을 4분 안에 구독하지 않으면 비간의 여드름이 나고 문지방에 내성발도 찌고 귀신이 전내놓고 하지만 구독한다면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